선도 기업인 저희 DNA 모터스 행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함께하는 이런 중요한 행사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경미라고 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DNA 모터스와 A 렌탈 앤 서비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홍성관입니다. 그 DNA가 이제 제조와 유통 중심의 회사에서 제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결국 렌탈 그 영역으로 그 변화, 발전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빼앗겼던 시장, 신차 시장을 다시 탈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토바이를 사서 타는 동안 불편함이 없이 소모품을 갈든 나중에 가서 폐차를 할 때까지라도 저희 DNA와 ARS는 힘을 합쳐서 그 일을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드리겠다는 게 회사의 비전이자 목표이고 또 다짐입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가는 것은 아마 필연적인 그 일인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라는 자동차와 달리 이 배터리를 쓸 수 있는 그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이 배터리 스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작년부터 해서 85기를 깔았고 올 상반기 하반기에서 최소 200기 이상을 순차적으로 깔 예정입니다. 먼저 그 배달이나 이쪽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수도권 먼저 깔고 지방 대도시 그리고 점점 더 지방으로 다 내려서 사랑받는 기업이 된다는 게, 특히 예전 대리 오토바이를 생각을 한다면 이름만 바뀌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토바이를 타는 고객분들이 타는 동안 전혀 불편함이 없이 해드리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객분들한테 사랑받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보면 유해차
UHR의 U는 영어의 U를 당신을 뜻하고요. HR은 our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UHR은 당신의 시간을 지켜서 시간이 유용하게 돼서 돈을 벌어주는 제품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UHR 110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유연한 캐릭터 바디라인과 강렬한 램프의 조화를 통해서 힘찬 역동성을 담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UHR 125의 신장인 엔진은 올류 완전 새롭게 개발됐습니다. CVT실의 냉각풍, 그 다음에 에어크란의 흡풀까지 어떻게 조용하고 정숙한 엔진을 만들까. 또한 한편으로는 아이들링 시스템을, 아이들링 스톱 기능을 체험을 해서 어떻게 경제적인 연비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한국 시장에 맞는 파워밴드를 어떻게 설계할까. 그래서 중저속 구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40에서 70km 구간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셋,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대리점 사장님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하트는 빠지지 않네요. 모터사이클 매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종화입니다. DNA 모터스 브랜드 런칭 쇼와 뉴 모델 쇼케이스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바로 앞전에 보셨던 동영상이 그 행사 영상이고요. 행사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치러내는 동안 예산도 많이 쏟아부으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실물로만 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터사이클이라는 건 어느 정도 장거리를 달려보고서 엔진의 느낌이라든가 정밀성이라든가 이런 거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깊숙이 파고들면 약간은 분해를 해서 구동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봐야겠지요. 그래야 이 바이크가 정말 라이더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바이크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그 정보를 드릴 수 있는데, 아직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겉모습을 봤을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겉모습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PCX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골격도 PCX랑 비슷한 골격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제가 아직 프레임을 못 봤습니다. 정확한 프레임 구조는 못 봤습니다만 이 형태의 약간의 중형 스쿠터죠. 중형 스쿠터가 이 정도의 형태를 가지려면 PCX랑 거의 비슷한 프레임 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제가 이제 한 20년 이상 시승기를 한 400여 편 정도 집필을 한 경험에 의하면 카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겉에 외장 플라스틱 껍데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지금 UHR 125의 카울 상태는 그렇게 품질이 낮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차도 어느 정도는 잘 맞고요. 디자인 측면은 호불호가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은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는 부분이라서. 근데 저는 PCX랑 UHR 125와는 확연히 다른 뒤 이 엉덩이 부분에 이 테일 램프가 완전히 새로 디자인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구조라든가 엔진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PCX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일단 카울이라든가 외장 디자인은 조금 변화를 주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엔진이죠. 엔진의 내구성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UHR 125가 런칭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국내 시장에 투입하려고 했었던 이유, DNA 모터스가 가장 주력으로 어디 시장에 이 UHR 125를 배치시키겠다라고 했던 거는 사실상 배달 시장 아니겠습니까? 배달 대행 라이더들의 마음을 얻고자 PCX랑 좀 비슷한 모양의 디자인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투입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런칭쇼에서 가서 봤었던 UHR 125는 제가 타볼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승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겉모습은 생각보다 카울의 정밀도는 조금 있더라.
제가 너무 박하게 말씀을 드리나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종호라는 사람이 DNA 모터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리 모터스를 굉장히 혹독하게 비평했었던 기억을 많이들 가지고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대리 모터스에서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대리 모터스는 대한민국 국내 점유율 1위를 40년 동안 굳건히 지켜왔다. 근데 국내 1위인데 국내 1위가 대림하고 KR하고 뭐 더 있습니까? 예, 근데 그나마도 지금 2021년의 시장 장악력은 4%가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4% 정도 됐겠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예. 근데 그렇게까지 망가뜨렸던 그 주역들은 대림에서 경영진들은 어디에 있는가? 예, 요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DNA 모터스로 새롭게 회사가 매각되고 지금은 A렌탈 서비스라는 곳으로 이제 사업명을 이제 바꾼 것 같습니다. 렌트, 리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A렌트 서비스라는 걸로 이제 좀 따로 분리해가지고 모터사이클만 전문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림 모터스에서의 잘못이라든가 품질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예. 그리고 분명히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메이커가 부재한 상황을 틈타서 다른 일제 메이커들이 한국 시장을 아주 농락을 했죠. 라이더들을 우습게 보고 일본에서는 훨씬 더 싸게 파는 걸 한국 라이더들한테만 120만 원이 넘는 그 폭리를 취하면서 왜 한국 라이더들이 어쩔 수 없이 일제 오토바이를 타야만 했습니까? 국내 메이커에서 대항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을 가진 국내 메이커의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일제 메이커의 그런 아주 폭리 그리고 오만방자한 판매 전략 그리고 서비스 응대 이런 것들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물론 지금 그 DNA 모터스의 UHR 125가 그러면 순수 국내 제작이냐, 순수 국내 개발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우즈 스즈키라는 중국제죠. 하우즈 스즈키는 이제 일본의 스즈키가 기술 제휴를 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이 모터사이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즈키의 기술 제휴를 받았으니까 하우즈 스즈키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UHR 150만을 판매하고 있다라고는 공식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DNA 모터스는 중국에서 사실상 개발한 모터사이클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컨트롤하고 국내에서 부속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국내 대리점에서 부속을 유통시키는 것과는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고용 창출 면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윤이 좀 남고 장사가 좀 되고 이제 회사가 좀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DNA 모터스에서 일부라도 개발에 참여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터사이클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조그만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UHR 125의 예상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타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추해 보자면 지금 국내에서 USR 125라는 공랭식 하우즈 스즈키 스쿠터가 꽤나 팔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00대가량이 판매가 된 걸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PCX나 MX의 버전에서 그 바이크가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품귀 현상을 보이니까 하우즈 스즈키 USR 125를 수입해서 판 업체가 있어요. DNA 모터스 말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대여섯 분을 해봤습니다. 그 USR 125 엔진 어떠냐, 뭐 잔고장은 없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한 6분 정도를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단 한 명도 3만, 뭐 2만, 뭐 4만 뛰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별다른 트러블은 없었다. 그리고 일단 21년도에 라이딩을 할 수 있었다.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있었다. 그러는 걸 일단 무조건 유로5는 배기가스 규정을 통과했으니까 도로에서 라이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적어도 USR 125는 내구성이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 그래서 같은 회사의 하우저 스즈키에 물론 UHR 125는 순행식입니다. 순행식이지만 기본적으로 실린더라든가 피스톤 링, 그리고 이제 캠, 뭐 밸브 스프링, 뭐 캠 체인 이런 것들이 아주 내구성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공랭식 엔진이지만 기본적인 캠이라든가 로커암이라든가 밸브라든가 피스톤이라든가 실린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혹독하게 라이딩 테스트를 해보고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내가 라이딩을 안 해봤으니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엔진의 정숙성 문제. 엔진의 정숙성 문제는 결국엔 뭐냐? 엔진의 내구성 문제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측면에서 UHR 125가 얼마나 엔진이 좀 정숙한지, 그리고 온도 관리, 특히나 순행이라든가 일정한 온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그리고 맵 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영역대에서 토크가 잘 나오는지. 지금 UHR 125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PCX랑 거의 같은 동급의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앞바퀴, 뒷바퀴 모두 다 ABS 모듈을 갖고 있고요. ABS는 다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아니까 좋은 거 앞뒷바퀴 다 ABS 달려 있고요. 스마트 키 있고요. 그리고 시트랑 그리고 연료 캡이랑 이런 것들이 다 스위치에서 이렇게 조절해서 열리게 돼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요즘 21세기에 맞는 그리고 잘 팔린다라고 하는 PCX나 MX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옵션이. 그리고 한 가지 더 21년부터 MX도 아이들링 스탑을 달았죠. UHR 125도 아이들링 스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링 스탑이라는 건 제너레이터를 모터화 시켜서 모두 다 알고 있죠? 앙페르의 오름손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플레밍의 왼손 법칙 뭐 이런 거 다 알잖아 우리가. 그지? 그거를 접목시켜서 역발상에서 합친 게 이런 아이들링 스탑이죠. 그래서 평상시 때 구동할 때는 제너레이터로 전기를 발생하지만 그것이 역으로 돌리면 전기를 거꾸로 돌리면 그것이 다시 모터로 구동돼서 다시 엔진을 구동시키는 그런 방식의 아이들링 스탑입니다. 사실은 배달대행 라이더 시장에서 꽤나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배달대행 라이더 시장은 굉장히 단거리를 갑니다. 1km, 2km 정도, 길어봐야 5km 정도를 가잖아요. 그랬을 때 시동을 끄자니 애매하고 시동을 켜놓고 가자니 또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로틀만 놓고 한 10초 정도 있으면 엔진이 스스로 정지하죠. 그랬다가 배달을 마치고 와서 스로틀만 살짝 감아주면 다시 제너레이터가 역으로 돌면서 엔진을 가동시켜 줍니다. 그래서 바로 출발하면 되죠. 이것에 대한 장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적어도 배달 대행을 할 때는 참 유용한 그런 기능이 탑재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UHR 125가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가격대가 지금 42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DNA 모터스 쪽에서 좀 이제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접근을 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 한 380만 원 정도면 딱 적정한 수준이 아니었을까. 소비자가 조금 양보해서 385만 원쯤으로 맞췄다면 그러면 좀 더 우리 라이더들한테 솔깃한 그런 가격대가 아니었을까. 420만 원 조금 과해 보인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앞뒷바퀴 모두 다 디스크고 ABS 모듈이 있다. 요 측면이 어느 정도 어필이 되는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브랜드가 시장에서 정착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좀 과한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제가 대림모터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대림모터스가 잘못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그런 실수와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DNA 모터스는 국내 브랜드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DNA 모터스가 또 대림과 똑같은 실수를 한다면 전 또한 DNA 모터스와 뭐 별로 이렇게 얼굴 볼 일 없겠죠.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DNA 모터스에게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림 모터스의 잘못을 계속 DNA 모터스에 덮어 씌워서 얘네들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주홍 글씨를 계속 남겨놓는다면 그건 또한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니 이제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사람들과 시작하려고 하니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도울 부분은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DNA 모터스가 큰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이륜차 업계와 기륜차 문화와 대한민국의 라이더들을 위해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모습,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라이더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라이더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상 런칭쇼를 갔다가 UHR125를 직접 보고 온 현종화의 코멘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승을 해보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